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북한이 오늘로 예정돼 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비난이 그 이유였는데요. 오늘 일정에서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지 또 주목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향후 남북 관계 역시 주목되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지 잠시 뒤에 전문가들의 추천주까지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지수의 움직임이 좀 엇갈렸었는데요. 코스피는 전기전자, 화학 섹터가 약세를 보이면서 0.7% 정도 빠졌었고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이 바이오 섹터가 반등을 하면서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에 집중을 해드릴 거고요. 전문가의 탑픽주 공개, 또 수익률 현황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죠.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장 움직임 어떨까요? 좀 위축된다면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지 투자 의견까지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았고요. 미국의 국채금리 3% 돌파 관련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관련된 조정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은 이미 7거래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했을 때 조정을 받았던 것이고요. 우리 시장은 어저께 이것이 선제적으로 좀 일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침장보다는 오후장 갈수록 지수를 보시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오늘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최근에 집중되었던 남북 경협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오늘은 악재 소식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오히려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종목은 이제 실적에서 찾아봤고요. 실적에서 가장 지금 업종에서 뛰어난 실적을 발표한 업종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업종이 있는데 하나는 건설이었고요. 하나는 증권입니다. 증권사의 대부분의 지금 실적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오늘 대신증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대신증권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74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6.4% 실적이 증가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571억 원이 이제 연결 기준으로 났는데요. 작년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1,158억 원을 기록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거의 이제 작년 실적의 절반 정도를 1분기에 이제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번 실적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당연히 이런 위탁 브로커리지 수입의 증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거래대금이 이제 예년에 한 7, 8조 원 수준에서 15조 원 수준으로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이제 이익의 증가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증권 올해 전체 1년간의 영업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대신증권은 어느 증권사보다 높은 배당을 준다라는 그런 배당 주라는 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추되 배당까지 많이 준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년을 보시면 작년에는 현금 배당이 시가로 4.12%, 그 전에는 5.04% 이렇게 높은 배당을 주는데 올해 이제 벌어들일 예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 최소한 1,000원 정도의 배당금이 좀 주당 배당금이 좀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14,050원, 어제 종가가 14,050원이기 때문에 1,000원을 준다고 하면 거의 7, 8%의 높은 배당률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기대가 되고 이 배당금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부근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라인 13,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증권업종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대신증권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이기는 거래의 법칙 리스크 헤지 트레이더 정희준. 기업
기업 본연의 가치를 찾는다. 모멘텀 분석의 스페셜리스트 손열호. 예,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정희준 팀장, 또 손열호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정희준 팀장님의 최근 추천주부터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시죠. 예,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 위주로 저희가 수익률 현황을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5월 2일에 나란히 주셨던 윈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란히 4%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가장 최근에 주신 시젠이 지금 2%대 수익권에 있습니다. 5월 4일에 주신 서울제약은 손절가 터치해서 포트에서 제외하겠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손열호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5월 10일에 주신 대우 AL인데 지금 12% 넘게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5월 14일에 가장 최근에 주신 제형솔루텍이 5.9%, 6%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를 살펴볼 텐데 먼저 4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린 전문가와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내야 8위권 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섭 소장의 까뮤 ENC와 아프리카TV가 각각 17% 전후에서 수익이 나고 있고요. 김찬석 연구원의 호텔신라도 15%, 장성혁 전문가 김영철 팀장의 사막 콘덴소와 비즈니스 온이 각각 14%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1위부터 3위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예, 신섭 소장이 1위와 3위에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계십니다. 아세아시멘트, 호텔신라가 각각 52%, 21%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 오늘 남북 경협주가 흔들리면서 수익은 다소 줄어들 수 있겠지만 여전히 1위 자리는 놓치지 않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박용경 팀장의 현대상선도 지금 30% 이상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에 참여하시는 전문가들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정희준 팀장님, 5월 2일에 주셨던 종목 리뷰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의 흐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3개월간 조정 구간을 주면서 공매도로 외국인과 기관이 실질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왔는데요. 최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 후 재반등하는 구간이므로 조금 여유롭게 투자에 임하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지속적인 홀딩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계신 겁니다. 손열희 팀장께서는 대우 AL로 지금 12%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계신데요.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번 종목 역시도 제가 예상한 결과를 어느 정도 보여주어서 좀 뿌듯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우선 남북 고위급 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종목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대한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달성했다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고위급 회담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목표가를 상향할 예정이었었는데 지금 이 고위급 정상회담이 좀 뒤로 밀리면서 우선은 차익 실현하고 나중에 저점에서 다시 잡는 전략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우 AL을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오늘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정희준 팀장님.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북 경협주보다는 좀 제약 바이오주의 포커스에 맞춰서 투자를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북 경협주는 약간 조정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해서 시가에 들어가기보다는 종가 베팅 하시면은 투자에 좀 더 이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열호 팀장께도 간략하게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저도 정희준 팀장님이랑 좀 동의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개별 장세를 보여줄 것 같았던 호재성 뉴스가 하나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국채 금리, 그다음에 무역 분쟁 이런 것들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세 장 보여줄 거기 때문에 시초가의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이제 단기적 휩소에 들어가면서 다음 거래를 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5월 16일 국내 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봐드릴 텐데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늘은 조정을 받았었고요. 오늘로 예정돼 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때문에 오늘 남북 경협주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장 막판에 지수가 좀 많이 흔들렸을 때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어제 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였죠. 오늘도 그 흐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봅니다.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로 종가 기준 어제 처음으로 5만 원을 하회했던 삼성전자 여전히 지금 5만 원선 붕괴가 돼 있는 상황인데 49,2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흘째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SK 지금 그런데 상승 반전이 또 됐네요. SK 하이닉스도 0.24% 올라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이름을 다시 올렸습니다. 오늘도 1%대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트룩시마 매출 확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보겠습니다. 어제 5%대 강세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더 오르는데 내일 첫 감리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은 출증 일부 시간을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특집으로 다뤄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움직임 살펴드리죠. 예,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42% 내린 2,448로 출발이 됐고 코스닥 역시 0.69% 어제 종가 대비 5포인트 정도 조정받으면서 856으로 출발이 됐는데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 대체로 오름세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의 움직임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여서 오늘도 1%대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팩서백 임상 일상 발표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신라젠의 주가가 오늘도 2%대 강세입니다. 최근에 급등했다가 어제 조정이 깊었던 나노스는 어제 종가 부분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MSCI 한국지수 편입 종목에 포함이 되죠. HLB 어제여서 오늘도 2%대 강세입니다. 더 많은 종목 살펴보죠. 6위부터 10위 종목 보겠습니다. 예, 바이로메드도 MSCI 한국지수 편입 종목에 포함이 된 종목입니다. 역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펄어비스는 1.6% 정도 조정을 받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여서 오늘도 1%대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기에 앞서서 국내 지수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봐야겠죠.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고 계신지 듣는 시간인데요. 먼저 정의준 팀장님의 탑픽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예. 제가 그동안 제약 바이오주를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 추세가 하루 남북 경협주가 오르면 다음은 제약 바이오가 오르고 두 개 섹터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코스닥이 조금 혼조세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대북 경협 관련주로 종목을 좀 뽑아왔고요. 오늘 시장 자체가 남북경협주는 약간 조정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지만 시가에 들어가기보다는 종가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남북경협주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현재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종가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유명한 회사라서 이 종목을 모르는 시청자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주택 재개발 조합하고 4,500억 규모의 이문 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를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규모는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3.9%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보다 더 매력적인 부분은 뭐냐면 현재 이제 국내 민간 건설사 브랜드 중 1위는 자이입니다. 실제 부동산 114에서 2017년 브랜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자이가 23.04%로 1위를 차지하고 현대의 힐스테이가 2위, 삼성의 레미안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이는 강남시장에서 최선호 아파트 브랜드고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는 31.4% 정도가 가장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평균 매집 기간은 5년, 단가는 2만 원대 매집이 이루어졌고요. 주가 상승량을 계산해 봤을 때에는 최소 20만 원은 되어야
주가 적정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을 당한다 해도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고요. 예. 대북경협 인프라 섹터에도 해당되는 종목이므로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BPS 주당 청산 가치가 51,424원임을 감안하면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급하게 시가에 들어가기보다는 앞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가에 들어가시길 바라고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39,000원 잡았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대림 CNS입니다. 2016년 3월 달에 상장된 회사고요. 5월에 28,150원을 찍고 꾸준히 하락한 종목입니다. 4월부터 반등을 한 종목이고요. 반등의 이슈는 역시나 대북경협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획기적인 변화를 맞으면서 대림 CNS가 대북 경제협력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고 철도에 사용되는 강교의 국내 대부분 실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강 등 넓은 강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강교 철 구조물 박스 및 강교 지반을 다지는 데 사용되는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 대림 CNS가 이 부분 1위입니다. 건설 회사가 북한 철도 및 도로에 수주시 참여할 것이라는 이유로 상승 중이고요. 공장 자체의 위치가 또 경기도 용인이라서 북한과 가까워서 물류비를 아낄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현재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정말 이슈성이 강하고 현재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북한이 베트남을 롤모델로 삼고 있어서 인프라 섹터 쪽이 그나마 대북경협 기준 현실성이 제일 높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2년간 역계단형 매집을 해왔고 펀더멘탈적 측면은 대주주가 대림산업이고 지분을 60% 정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많이 작용을 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BPS 주당 청산 가치가 22,000원인 것을 감안을 하면 추천에 종목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지금 자리가 일봉상으로는 고점일지 몰라도 수적인 측면에서는 저점이니 적극적인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예. 네, 종가에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64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사면철강입니다. 사면철강도 역시 대북경협 철도 관련주 중에 하나고요. 일단 펀드멘탈적인 접근으로 양호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57%, 배당도 3% 이상 잘 주고 있고요. 무부채 기업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코스닥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철도 레일 궤도 업체입니다. 철도 레일은 이제 특수 레일로 대형 제철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어서 중소형 회사진 사면철강 자체가 5월 10일 급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철도 레일 궤도 생산업체는 상장사 가운데 유일무이하다는 점에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목 또한 BPS가 8,900원대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테크니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8년간 4,000원 근처에서 침묵하고 있었던 주식입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1분기 영업이익이 27억 3천만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57% 정도 증가하였고요. 매출액이 550억 42% 증가, 순이익은 24억으로 89%의 큰 폭 증가를 보임으로써 주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가는 1만 원으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6,240원으로 잡았는데요. 앞전에도 한번 설명을 제가 드렸었지만 서울경제TV를 시청하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자금으로 외인이나 기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매집 기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저점에서 매수한 종목은 눌림을 주더라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제약 바이오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기대어 투자하다 보면 반드시 큰 수익을 볼 수 있고요. 현재 제약 바이오주하고 남북 경협주 두 가지 섹터가 지그재그 형식으로 코스닥 지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인이나 기관도 아직 정확한 방향성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쪽에 이렇게 몰입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주에는 남북 경협주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특별히 오늘은 대북주를 세 종목을 선정을 하셨는데 네네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장 초반에 많이 밀렸다가 지금 네네. 거의 다 양봉을 그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네네. 종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일단은 시가에는 실질적으로 전업 투자자 또는 이제 단타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가의 흐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일단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하루 이틀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종가에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게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고요. 시가에 반등을 주더라도 종가 되면은
그 눌림목을 주는 가격대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종가에 들어가시는 게 이롭습니다. 예, 정의준 팀장께서 오늘 주신 종목들은 급하게 매매할 필요 없고 끝까지 시장 상황을 살펴보시라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손여로 팀장께서도 오늘 종목 선정하셨는데 어떤 종목 보셨을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예. 굉장히 변동성 강한 종목으로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죠. 해당 종목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창투 관련 종목이지만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이 우리기술 투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검찰의 구속 수사가 진행이 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업비트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전산상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그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는데요. 하지만 업비트는 사전에 이제 자사 보관용 지갑에 있는 코인과 거래 원장에 있는 코인이 일치한다는 유진 회계법인의 공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회계법인의 확인까지 받아가며 관리한 만큼 코인 없이 거래했다는 의혹이 곧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뉴스는 무혐의다 이런 뉴스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본다라고 하면 보통 변동성 강한 종목에서 이런 악재성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악재성 모멘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로 하락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월요일과 화요일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매도 물량이 그만큼 많지 않고 의혹이 좋은 방향으로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혐의로 풀려난다고 하면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소액으로 좀 접근하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네. 매수가는 변동성이 강한 종목은 역시 종가에 잡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그래서 4,050원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고 손절가는 이제 혐의가 있는 쪽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악재성 모멘텀이 발생 시 이탈할 수 있는 4,000원 정도로 좀 손절가 짧게 잡고 그 다음에 무혐의로 풀려났을 경우 단기 반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갭상승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갭상승하고 나면 매도 물량이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짧게 4,450원 정도로 설정하도록 하겠고 추후 수급 봐가면서 변동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바이넥스인데요. 이 종목은 의약품 생산 및 생산품의 판매, 그 다음에 셀트론 헬스케어처럼 제약산업에서 신성장 동력을 주목받고 있는 이제 생산 대행을 하고 있는 CDMO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각받은 이슈는 중국 합작 법인을 통해 사업 다각화가 이제 좀 실현화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실적 개선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서 매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최근 2거래일간 음봉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었지만 현재 4거래일 전이죠. 제약바이오 대출 관련 루머가 발생하였다가 다음날 제약바이오 반등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결과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단단한 지지구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은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인내심을 지속적으로 시험하면서 투매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매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력들마저 하락 시에 수익의 차질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13,000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매수가는 추가적인 투매 물량 나오면서 최저가에 접근하고자 하는 12,8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이제 바이넥스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 다각화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 다각화 실패에 따라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올 수 있는 12,000원 구간으로 선정을 하였고, 목표가는 이제 제약바이오 장세가 돌아오면 사실 15,000원, 16,000원 이상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14,500원을 설정을 하고 추후에 시장의 방향성 확인해가면서 추가적인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 테스입니다. 이 종목은 서진 시스템과 유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손절가가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의 제조 및
개조 사업을 영위한 IT 기술주인데요. 2018년도 1사분기 실적 잠정치가 전년 동기 2017년 1사분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2018년 실적 컨센서스도 2017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아직 IT 기술주 장세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펀더멘탈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시청자들로 하여금 공격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를 병합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공격적인 종목을 두 종목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이 테스라는 종목도 지금 쌍바닥이 형성되면서 한번 반등을 보여줬다가 IT 기술주의 시장세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투매 물량 나오면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쌍바닥이 형성되어 있는 27,500원에서 매수를 진행하고자 하고 이 종목 역시도 손절가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손절가라기보다는 추가 매수가로 인식을 하시면 되는 가격으로 26,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실질적으로 IT 장세가 돌아와 준다라고 하면 과거에 4만 원이나 4만 2천 원 역시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목표가는 32,500원으로 설정을 하고 추후에 시장의 방향성 보면서 추가적인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탑픽 종목 3종목씩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리죠. 예,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리거나 오르는 종목 중에서 향후에 더 갈만한 종목이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현대 로템을 볼 텐데요. 저희가 앞서서 남북경제협력조 오늘 많이 밀렸다가 그래도 올라오지만 그간 상승세가 컸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현대 로템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고가까지 한없이 올라가다가 오늘은 5%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정의준 팀장께서는 오늘 남북경제협력주를 탑픽 종목으로 3종목이나 주셨었는데 현대 로템도 같은 의견이신지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사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어제 드릴까 말까 사실 좀 고민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포인트는 2013년 10월 달에 최고점이 41,150원이었는데요. 아직 그 부분을 찍고 내려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약간 보합권을 가지고 있는데 타이밍 자체가 오늘 남북경협조가 눌림목을 주는 형국이라서 타이밍 자체가 정말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투자 경고 기간을 유예할 때까지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다가요. 다시 들어가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3만 원대, 3만 원대에서 3만 3천 원 사이대 자리가 오면 그때 매수를 해서 다시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현대 로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세계 보죠. 1분기에 실적이 좋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지금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장에서 오르는 종목들을 좀 보니까 음식료 쪽 또 소비 쪽이 강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신세계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볼까요? 손여루 팀장님. 네, 우선 신세계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소개보다는 이 종목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면세점이나 백화점 사업에 관해서는 호텔 신라 이상급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는 만큼 대장급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 현재도 전분기 대비해서 약 2.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게 작은 폭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 규모를 보면 너무나도 독보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적 향상에 따른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했지만 항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주가 상승 시에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현재 이 신세계의 이제 퍼 가치를 보면 동종 업계에 비해 다소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라는 종목이 그래도 이 면세점 그다음 백화점 관련 섹터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이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회사 규모에 비해서 주가가 살짝 높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신세계의 독주를 막을 만한 이 신세계를 뛰어넘을 만한 종목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미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느긋하게 보시면서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좀 즐기시면 되시겠고요. 이러한 호재성 모멘텀에 신규 진입을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상승할 때 들어가기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했을 때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한다고 해도 나의 투자금을 전체 다 넣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하락에 추가 매집할 수 있는 조금씩 장기간 동안 삼성전자를 매집하듯이 하락에 대비해서 조금씩 매집하는 전략을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이십니다. 신세계 분석 도와드렸고요. 이제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움직임을 좀 살펴드릴 텐데 오늘 남북 경협주가 눌리니까 다시 또 방위 산업주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의 주가는 2%대 강세이고요. 실적이 1분기에 좋았다고 하네요. 팀장님. 네,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제 6만 원, 7만 원대에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거든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라는 거고 현재 매물대 벽 자체가 36,000원에서 42,000원 사이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뭐 1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일시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그리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섣불리 물타기를 하시기보다는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이롭다고 생각이 되고요. 월봉으로 기준을 했을 때에는 적어도 36,000원 자리까지는 내려와야 안전선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투자하시는 게 좋고 단타적 접근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들어가도 타이밍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까지 함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JYP 엔터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양지수가 모두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나 하락세인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4% 올라와서 21,000원대 주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 최대 주주이죠. 박진영 씨 종교 논란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본연의 가치가 좀 인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에요. 저희 의견 들어볼게요. 손효로 팀장님. 네, 우선 JYP라고 하면 자주자주 소개가 되었던 종목이죠. 트와이스 덕분에 이제 트와이스 해외 공연으로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종목이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종교 관련 문제로 인해서 하락을 맞았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지금 JYP 같은 경우는 보시면 주봉 기준으로 지금 3주 연속 밑골이 달면서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YP의 실적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오늘 추세 전환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를 보유하고 계신 종목 투자자분들 중에서 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좀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을 챙기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또 비중을 좀 키우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시작된 시초가 매매보다는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오후마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후마다 이런 오전장에 시장 시작 시에 들어오는 물량들이 빠져나가서 주가가 조금 더 몇백 원을 낮은 가격에서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1,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 JYP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오후장마다 조금씩 매집하면서 2, 4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매집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별히 4%다 급등을 보여서 JYP 엔터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요. 이번에 또 남북 경협주이죠. 대학 TI에 대한 의견 좀 듣겠습니다.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를 경우에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장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하 TI 같은 경우도 현재 긴 기간 매집을 이루어진 종목이라서요. 예. 그 매집량을 계산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10,000원 언저리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자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약간 조정 구간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투자 경고가 있어서 이제 거래 정지 국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장을 주고는 있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현재 익절권이신 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더 보셔도 좋고요. 현재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을 거치고 반등하는 구간 확인 후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매도 잔량에 비해서 매수 잔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기 위한 이제 주포라고 하죠. 주체 세력의 이제 페이크이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이거는 여유롭게 한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 후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대하 TI에 대한 의견도 드렸고 저희 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시가총액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3위 자리를 다시 한번 탈환을 한 셀트리온. 최근에 좀 바닥을 완전히 확인을 하고 위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손여로 팀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네, 셀트리온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제 상승하는 종목의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차익 실현이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추세 전환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리스크, 투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추세의 기회를 잡던 중에 저저번 주쯤이었죠. 이제 1사분 실적이 향상되는 호재성 뉴스에 외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들어오면서 추세 전환에 성공한 뒤에 이제 겹경사라고 부를 수 있을 듯합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호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되면서 셀트리온 그룹주에 겹경사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서로 기존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들은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들 알고 계셨을 건데요. 이런 호재성 모멘텀을 기준으로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세를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셀트리온이 이제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러한 좀 악재성 뉴스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왔고 많은 자금이 흘러나왔고 그들이 다시 들어가기 위한 시점을 오랜 기간 기다렸다는 게 느껴지는 상승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제가 셀트리온 특징주 말씀드릴 때 혹시라도 신규 매수를 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거의 10% 가까이 수익을 거두고 계실 것이고요. 지금도 셀트리온의 고점에 물려서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은 좀 안심하고 느긋하게 셀트리온을 좀 보유하고 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추가적인 오후장 이제 시장가에 상승한 물량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느긋하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약 바이오 쪽에서 그래도 대장주는 셀트리온이다. 향후의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고 계신데 역시 손여루 팀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여기까지 분석했고요. 지금까지 라이브 매매타임 진행해봤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정희준 팀장, 손여루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하는 추천주 수익률 리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희섭 소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4월 20일에 주셨던 추천주 아세아시멘트 지금 매수 한 달도 안 됐는데 기세 무섭죠. 5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9%나 밀렸다가 거의 다 만회해서 지금 마이너스 3%대입니다.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지금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아세아 시멘트는 사실 지금 시멘트 업종의 회복이라던가 건설 시장의 회복, 이 거대한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전에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약간 보수적인 종목이었는데, 지금 남북 경협 테마라는 어떤 그 바람이 들어와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세아 시멘트의 기존 주주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탑 종목으로 굉장히 언론에 거론되는 종목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업종이 지금 전반적으로 좋고 아세아 시멘트가 뭐 거기서의 선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목표로 제시한 20만 원도 지금 거의 뭐 가시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은 있더라도 계속 그 어떤 남북 경협 그 테마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가 만약에 거치더라도 사실 그 아세아 시멘트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라 시멘트를 인수하고 시멘트 그 업종의 어떤 변화 속에서 이제 그 어떤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는 시멘트 업종의 변화 속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계속 그 건설 업종의 회복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3년 부동산 시장의 고점이 그쯤 올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에 출연하시는 전문가가 10분이신데 매일 3종목씩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8위까지 종목을 보면 신일섭 소장이 지금 4종목이나 이름을 올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목이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건자재 업종에 속한 종목입니다. 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이나 2024년을 부동산 시장의 고점이라고 본다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무슨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꺾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계 업종들 다 올라오고 있죠. 두산 인프라코어나 그리고 시멘트 업종 다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건설 업종 다 올라가고 있죠. 화학 업종도 다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전부 건설에 관련된 것들이고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올라가게 되고 세계 경기의 그런 부흥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자재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오늘은 건자재 업종 중에서 한국유리라는 종목입니다. 기업 명에도 있다시피 유리를 만드는 업체겠죠. 건축용 판유리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건축에 관련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팅 유리 시장에서는 50% 이상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코팅 유리 중에 단열성 고기능 유리, 로이 유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냐면 우리가 뭐 이제 뭐 새 집에 들어가서 이제 뭐 단열이 잘 안 되거나 바람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그 샤시를 하죠. 뭐 보수센터라던가 뭐 어떤 업체 대형 업체에다가 샤시에 사용되는 그 가장 좋은 단열되는 유리가 로이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기능성 유리인데 이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 시대의 수혜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어떤 층간소음도 문제지만 단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국유리도 지금 아세아 시멘트랑 마찬가지거든요. 건자재 업종에 속해 있고 기존에 원래 보수적인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가치주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이유들이 그런 재료들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건데 이런 게 뭐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던 흐름 바람을 불어넣는 데는 그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1,000원으로 하고 지금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수준에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 예전에 최고가였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유리도 아세아 시멘트의 후속주로서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제가 지금 바람을 가지면서 한번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전히 자신감으로 목표 주가는 100%를 보고 계신 겁니다. 한국유리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 정도 넘어가고 있고요. 국내장 오늘 양지수가 모두 조정인데요. 자세한 시황 흐름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부로 모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을 받으면서 장이 개장이 됐는데요.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30% 하락을 하면서 2451.18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2445선에서 출발했던 이 코스피는요. 2450선에서 현재 계속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기관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8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1.06% 상승하면서 85,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역시 5만 원대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1.87% 상승하면서요. 27만 3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14만 8,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는 2.56% 하락을 하면서요. 36만 1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2%대 상승하면서 39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LG화학은 오늘 하락하고 있고요. KB금융은 0.35% 상승하면서 5만 7,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88% 하락하면서요. 855.31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85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닥은 여전히 850선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과 외국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34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그리고 메디톡스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신라젠은 5.98% 상승하면서 76,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노스가 오늘 8.47% 빠지는 모습입니다. 6,92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나노스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에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하락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CJENM은 0.68% 하락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와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0.92%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0.22% 빠지면서 92,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쿠쿠홀딩스가 9.02% 상승하면서 13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도 4.49% 상승하면서요. 19만 8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리온은 4.40% 상승했습니다. 이 호실적 발표로 현재 13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3.82%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36만 7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3.63% 상승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남해화학이요 9%대 하락하면서 1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쌍용양회는 8%대 하락세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한일시멘트, LG상사 모두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요, 현대로템이고요. 2위부터는 대아TI, 그리고 3위는 삼성전자, 현대건설, 현대상선, 그리고 파미셀, 셀트리온, 그리고 8위는 대한전선입니다. 1위인 현대로템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남북철도 관련주로 어제는 장중한때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1억 3,700만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2% 감소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현재는 10.83% 하락하면서 35,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5위인 현대상선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상선의 1분기 매출이 1조 1,120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영업이익은 1,701억 원이 줄었습니다. 현대상선은 남북 경협주로 분류되면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지만요. 오늘은 6.21% 하락하면서 6,0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위인 대한전선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어제 대한전선은 상한가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토종 사모펀드인 IMMPE가 대한전선 지분을 일부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대한전선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억 6천만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5%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0.43% 하락을 하면서 1,83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추천주를 듣고 또 매매 전략까지 짜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흐름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요. 오늘 또 어떤 종목 눈에 띄셨는지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지금은 남북 관련주에 갖고 제약바이오하고 둘이 시속 게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만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과거에 이제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한참 올라가도 끝까지 가지 않는다. 어느 시점 정점에 다다르면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조정받는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대북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정점에 다다르면은 결과적으로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도주를 쫓아갈 때 하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매해야 될 때 이런 걸 맞췄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하고 일분기 실적이 이제 다 발표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한번 종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SK 솔믹스를 보겠습니다. SK 솔믹스는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SK그룹 중에서도 늦게 이제 편입된 거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 1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왔죠. 영업이익이 52억으로 23% 증가되고 매출도 22% 순이익도 72% 이렇게 증가되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그 왜 이렇게 잘 나왔냐면은 최근에 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이런 쪽이 아주 영업 호황이 잘 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 회사가 주로 공급하는 게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그 세라믹, 쿼츠 이런 부분에 그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SK 하이닉스도 70이다 3D 랜드 이런 게 새로 양산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 소모성 부품이 아주 잘 공급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런 어떤 SK 하이닉스의 3D 랜드의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쿼츠 부분이라든가 이런 다방면에 대해서 부품 쪽에서 많이 이런 보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이런 매매도 최근 들어서 좀 약간 큰 폭의 매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매 흐름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상에 봤을 때 과거 2016년서부터 2017년도 6월까지 해서 1차 상승을 하고 거의 1년간 옆으로 횡보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그 주가의 바닥은 4,800원, 5,200원 이 구간대를 갖다가 1년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가격 전략으로서 5,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조만간에 1년 조정의 마무리는 아마 하반기 들어서부터 이제 상승 우상향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판단에 따라서 한 목표가를 7,000원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 일단은 매매 전략을 취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가격에서 4,800원이 손절가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장기간 머무르지 않을 경우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그 판단을 드리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전략은 일단은 현재가 그러니까 5,000원 이하 매수, 목표가 7,000원, 4,800원 이하 손절매 이런 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규환 이사와 함께했고요. SKC 솔믹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장 시장 전략과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여신 손지유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오후까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북주겠죠. 대북주들 오늘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북한이 오늘 우리나라하고 고위급 회담에 대해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취소를 했다는 점, 최근 상승을 이렇게 보여줬던 대북주들의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좀 반등 흐름이 유입이 되다가 다시 눌러주고 있는데요. 당장 그 진입을 해서 호가를 낮추거나 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아무래도 6월 12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정상회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대응하면서 아무래도 좀 천천히 대응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대북주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반등 흐름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주도주 전환이 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지금 신라젠뿐만 아니라 파미세드, 제약바이오 섹터들에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북한의 이런 경고, 미북 정상회담도 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고를 하니까 이제 정산주들도 조금 움직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49.84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증시는 좀 조용한데 미국 증시가 사실 국채금리 상승을 빌미로 하락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채금리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높아질 따른 여파로 상승을 했지만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그렇게 우리 증시의 악재성 재료로 계속 연속성을 띌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요인이 인플레 압력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감이 완화되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점도 그래도 영향을 좀 주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무역 분쟁 얘기 나오고 격화될 때마다 안전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채권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국채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런 변화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눌러둘 가능성은 높으나 지속적인 이렇게 하락 를 이어가기보다는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사려고 하기보다는 보유 종목들 대응하면서 그리고 좀 대북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조금 더 차분히 지금 반등 조금 나온다고 이 반등에 지금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차분히 냉정하게 보시면서 지지라인 지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시속 게임을 펼치고 있는 바이오주 또 남북 경협주 쪽으로는 추천주를 가져오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 보셨는지 추천주 들어볼게요. 자, 오늘 장 추천주는 U+입니다. LG U+입니다. 일단 LG U+ 같은 경우 이번 매출액이 6.4%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20% 증가한 그런 모습을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시장 예상치보다 대폭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호조의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무선 가입자 순증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무선 수익이 전년 대비 0.6% 하락에 그쳤고요. IPTV 수익이 아이데나가 우리집 AI 이런 것들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결합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23% 상승하면서 실적도 매출액 영업이익 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2분기에는 넷플릭스하고 협력으로 미디어 수익 성장도 좀 전망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난 2월 말에 출시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가족 단위 고객층을 유치하면서 가입자 순증 증가의 핵심 요인이 된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8기가까지 올라왔어요. 이거는 이제 헤비 유저 유입도 좀 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충정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실적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분기 영업이익도 이번 분기보다 더 증가한 2,500억 조금 안 되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높은 무선 수익 감소 방울 그리고 홈미디어 수익 성장성을 고려해서 2018년, 2019년 영업이익 전망 치수도 다들 상향되고 있는 추세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목표가는 15,000원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15,000원 자리 같은 경우는 이 고점 도안 돌파를 앞둔 자리입니다. 여기는 금방 올 수 있는데 이 자리를 돌파할 경우 17,500원까지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현재 12,650원인데요. 12,000원까지 산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저가 자리인 11,500원짜리 입찰 나올 경우 손절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식 여신 손지유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과 함께 추천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치겠습니다. 7중 1, 2부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추천주 또 시장 흐름까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남북 경협주는 종가 매수가 유효하겠다라는 분석이 있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